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이자 결혼식 전문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종 사회자입니다. 저는 8년차 아나운서이자 결혼식 사회자로 활동하면서 벌써 결혼식은 1000건 이상의 예식을 진행한 만큼 탄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직접 결혼을 한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님의 이 설렘과 살짝 이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이 걱정은 물론이고요. 또 결혼하시는 분들의 또 사회를 부탁받은 지인이나 친구분들의 부담감까지 정말 제가 잘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례 없는 결혼식 식순과 진행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상세하게 식순 한번 설명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실제로 결혼식 한 달 전에 신랑 신부님을 만나서 대면 미팅 혹은 비대면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미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상담하듯이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순 한 장만 놓고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고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혹은 러닝하시거나 운동하시면서 그냥 오디오만 가볍게 들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요, 주례 없는 1부 예식 식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영상 말미에는 2부 예식 식순과 진행 방법까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가 있는 예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례 있는 예식도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요, 결혼식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방송입니다. 안내방송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 소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 10분 전 혹은 5분 전, 1분 전에도 가능하고요. 들어가는 내용은 누구의 결혼식인지,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의 결혼식이 몇 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오니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기본적인 두 가지 안내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10분 전, 5분 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요. 너무나 식장이 소란스럽고 하객분들 막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1분 전에 하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등으로 안내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개식사부터 본 예식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개식사 정말 중요합니다. 개식사에서는 뭘 얘기하면 좋냐라고 하시면요. 저는 보통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누구의 결혼식에 오셨는지, 신랑 땡땡땡 군, 신부 땡땡땡 양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요. 자,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하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들 주례 선생님이 계신 결혼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마치고 와서 오늘 사회 정말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주례 선생님은 왜 안 오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어르신분들 계시더라고요. 당연할 수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요즘 트렌드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례가 없는 예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식순 소개만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회자 소개를 드려야겠죠. 전문 사회자면은 어떤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아나운서 누구입니다. 혹은 사회자 누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인이나 친구, 이제 일반인 분들이 소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사회를 맡게 된 계기와 그리고 신랑 신부의 관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조차도 너무나 길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식사는 한 1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식사 진행합니다. 마이크가 있네요. 마이크를 들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를 내시나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식은 특별히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하객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증인이 되는 시간으로 두 사람의 한날을 축하하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과의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아나운서 박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깔끔한 계식사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계식사 진행하면서 대본 지금 물론 없지만 거의 아래를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계식사는요, 사회자가 하객들과 마주하는 첫 시작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본을 이렇게 계속 대본만 보면서 읽으면 하객들이 사회자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뭔가 이 기선제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계식사는 반드시 앞을 보고 최대한 좀 외워서 일반인 분들이더라도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식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계식사 후에는 바로 화촉점화 순서로 이어집니다. 동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버진우드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자 단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대가 있고요. 주례 선생님 서시는 단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계획사를 진행할 때부터 양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한복 차림으로 버진우드 끝에 서 계십니다. 계식사에서는 당연히 사회자에게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 이목을 어머님들께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멘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화촉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화촉점화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네, 이 멘트처럼 뒤쪽으로 하객들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켜서 어머님들께 이목이 쏠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너무나 멋지시다, 고우시다, 정말 한복을 차려입고 서 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셨다 등등의 미사옥으로 어머님들 소개를 좀 드리고요. 양가 어머님 입장이라고 하면 어머님들 쭉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쭉 손잡고 입장하시는데요. 이때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그냥 어머니 입장하시는 동안 함께 박수 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버진로드 중간 이상쯤 오셨을 때부터는 네, 양가 어머님께서 다정한 모습으로 한 손을 꼭 잡고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멘트로 박수 소리가 조금 잦아들 때쯤 다시 한번 박수를 유도하는 것도 참 좋은 센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머님들 입장하시고 무대로 올라오십니다. 무대에서는 보통 이렇게 잡아둔 손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랑 측 어머님, 신부 측 어머님 이렇게 오십니다. 신랑 측 어머님, 신부 측 어머님 이렇게 자리하신 뒤에는 신랑 어머님 먼저 화촉의 불을 밝혀주시고요. 이어서 신부 어머님 이어서 화촉의 불을 밝혀주시는데 이것도 결혼식마다 식장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 점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결혼식 도착해서 매니저분과 식순 맞춰볼 때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동시 점화로 진행이 되나요?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점화를 하시고 나시면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님들이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를 마주보고 계시면 사회자가 멘트를 드리고 양가 어머님 맞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두 분 맞절 진행하시고 맞절을 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내빈 인사가 있습니다. 자, 맞절을 진행하실 때는 어머님들이 고개를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벌리는데요. 내빈 인사 드릴 때는 하객 방향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만큼 중간에 띄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틈 사이를 두지 않고 어머님들 간격을 좁혀서 양가 어머님 인사라고 하면 하객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혼주석으로 천천히 여기 혼주석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는 화촉점화 순서였고요. 이어서 양가 부모님 입장도 요즘에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입장은 비율로 말씀드리면 한 10커플 결혼하신다라고 하시면 한 7커플 정도는 그래도 FM으로 양가 어머님 입장하시고 3커플 정도는 부모님 입장으로 진행하십니다. 자, 부모님 입장하시는 동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진로드고요.
신랑 측 부모님, 그리고 이어서 신부 측 부모님이 버진호드 아래쪽에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자, 이제 화촉점화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촉점화는 양가 부모님들께서 입장하신 뒤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요. 네,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요.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또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서 입장하실 때 축하의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 입장. 이런 식으로 신랑 측 부모님이 쭉 입장하시고요. 입장하신 뒤에는 무대 한 옆쪽에 신랑 측 가까운 쪽에 서 계십니다. 이어서 신부 측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버진로드 천천히 올라오시면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요. 이번에는 신부 측 부모님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 측 부모님 입장. 이라고 하면 쭉 입장하세요. 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사오구는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우리 신랑 측 부모님께서 기분 좋은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부 측 부모님께서 신랑 신부가 걸어올 버진로드 길을 환하게 밝히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등의 멘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입장하셨잖아요. 어머님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입니다. 이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좀 크게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단상 앞에서 신랑 측 부모님, 신부 측 부모님 먼저 두 분 맞절 진행하고요. 맞절 이후에는 하객 방향으로 네 분이서 인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분 맞절, 그리고 두 분 거리를 붙여서 총 네 분이서 하객 방향 인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만은 어머님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머님 두 분만 단상으로 이동하셔서 그대로 점화 순서 이어가시면 되고요. 아버님들은 혼조석으로 이동하시는데, 이때 신부님 혹시 단독 입장 아니라 아버님 손잡고 입장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버님이 혼조석이 아니라 저 뒤편 버진로드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머님들은 화촉점화 하시고 다시 한번 맞절 내빈 인사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맞절 내빈 인사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촉점화는 마무리가 되고요. 벌써 3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4번, 5번만 제대로 맞춰도요. 우리 결혼식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구나 라고 벌써 생각해도 될 만큼 중요한 식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랑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신랑도 동일합니다. 화촉점화 때 양가 어머님 서 계셨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점화를 하실 때쯤 예식장 도우미 분께서 신랑님 이제 버진로드 올라서실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뒤쪽에 계신 분들은 좀 쳐다보겠죠. 그리고 앞쪽에 계신 분들은 점화하고 계신 어머님들 모습 보고 계시다가 이제 점화를 마치면 사회자가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뒤쪽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라는 멘트와 함께 신랑님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소개 멘트는요. 사회자마다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 전에 두 분의 에피소드를 좀 봤습니다. 거창한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첫 만남, 첫인상,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서로의 장점 3가지 정도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미팅 때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적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소개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키워드 잡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우리의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게 좀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나중에 이 덕담 부분에서 신랑은 어떤 기업에 다니면서 그리고 신부를 어떻게 만났습니다 등등 주례 선생님 혹은 신랑 아버님, 신부 아버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한 소개 멘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단한 멘트입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요. 정말 듬직하고 훤칠한 우리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신부를 1순위로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멋진 신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살짝 또 긴장하고 있을 신랑이 입장할 때 큰 박수로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피소드라고 하시면요, 두 분의 에피소드를 좀 담아서 두 사람은 몇 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오늘 이렇게 축복된 결실을 맺습니다. 등등등 쭉쭉쭉 설명드리고 신랑 입장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랑 입장 하시면요, 방법 굉장히 많거든요. 뭐 춤추시면서 입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그냥 걸어서 왼쪽 90도, 오른쪽 90도 인사 한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에 결혼할 때 춤을 추면서 입장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비디오를 제가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네, 흑역사 남기지 마시고요. 네, 정말 잘 고려하셔서 멋지게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입장하다가 오른쪽 한번 또 쭉 걸어오다가 왼쪽 한번 입장하시고 끝까지 오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장은 다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버진로드 끝에 오면 반드시 약속 하나 할게요. 뒤돌아서 90도 인사는 하객 방향으로 꼭 한번 해주셔야 사회자와 도우미분들이 그 사인을 보고 다음 식순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긴장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도우미분이 옆에서 신랑님 도실게요, 신랑님 인사 한번 하실게요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니까요, 그때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입장을 마치고요, 이어서 신부 입장이 있습니다. 신부 입장은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은요, 일단은요, 버진로드 입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뒤에 문이나 커튼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서 계셨다가 입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버진로드 하는 입장하는 경우는 10커플 결혼하시면 한 2커플 정도만 버진로드 입장하시고, 보통은 이렇게 문 뒤나 그리고 커튼 뒤편에서 입장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걸 좀 추천드려요. 전문 사회자로서 문 뒤나 커튼 뒤에서 입장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잘 생각을 해보면요,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사진을 받았을 때 항상 옆에는 신랑 혹은 신부 아버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딱 등장하고 가볍게 묵례하고 5초 정도 버진로드까지 걸어 나오는 그 시간이 독사진을 남길 수 있는 어쩌면 좀 유일한 결혼식 식순에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게 사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 뒤나 커튼 뒤편에서 또 극적인 등장, 음원 타이밍 맞춰서 등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부 소개를 다 마치고 신부 등장 혹은 신부 입장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신부가 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요, 아버님 손잡고 입장하실 분들은 버진로드 끝에 계시는 아버님 손 잡으시고 한 계단, 두 계단 정도 걸어 올라와서 드레스 정리 시간 살짝 필요하거든요. 한 5초에서 10초가량 드레스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요즘에 타이밍 입장 많이 하시잖아요. 음원 타이밍에 맞춰서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회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자님, 저는 이 곡이 2분 14초짜리인데요. 한 14초쯤에 신부 입장 외쳐주시면 제가 예쁘게 등장하거나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시면 사회자가 그 대본에다가 노래 재생 부분도 넣어놓고 그리고 신부 입장 맞추는 부분도 정확하게, 보통 전문 사회자들은 다 맞춰 드리더라고요. 연습을 해서 맞춰 드리니까요, 충분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님께서 아버님 손잡고 입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신부가 아버님 손잡고 입장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버님 손잡고 쭉 입장하시면 여기 서 있던 신랑이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 나가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신랑님은 보통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계시는 도우미분께서 신랑님 지금 신부님 마중 나가실게요 라는 멘트 들으시고 천천히 마중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중 나가면요,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우리 신랑님과 장인어른 서로 굉장히 좀 친밀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는 많은 분들이 좀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해야 되나, 안아드려야 되나, 이렇게 쭈뼛쭈뼛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사전 미팅을 진행할 때 신랑 신부님께 꼭 말씀을 드려요. 자, 저희끼리 약속 하나 정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 신부님,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서면요,
자, 모든 행동은 헷갈리지 않도록 신부 아버님, 즉 장인어른이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 장인어른이 먼저 악수를 내밀어 주시고요. 그럼 신랑이 공손하게 당연히 악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신랑을 한번 안아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자, 안아주시면 동선이 우리 장인어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신랑을 안아주기 때문에 결국 그림은요, 우리 신부와 신랑 가운데쯤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왼쪽 뒤로 살짝 돌아서 신부 하면 가볍게 안아주시고요. 그렇게 악수 한번, 신랑 안아주기, 신부 안아주기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10커플 결혼하시면요, 7커플이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3커플은 좀 더 하세요. 이거는 나는 눈물을 좀 많이 참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추천드리고요. 혹은 나는 눈물이 좀 나긴 하겠지만 아버지와 이 추억, 결혼식에서의 추억 좀 더 DVD나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버님께서 신랑의 손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부의 손을 함께 가져와서 두 사람의 손을 맞닿게 해주시고요. 당신의 손을 두 사람의 손 위에 포개면서 한 명씩 쳐다보면서 그래 행복해라, 잘 살아라, 축하한다 라고 덕담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혼주석으로 이동하시는 그림인데 눈물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물 못 참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도 할래요 라고 하시면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시고 후회 없이 결혼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신부의 왼편에 섭니다. 자, 신부의 왼편에 서서 두 사람 함께 천천히 단상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신부의 왼편에 서는지 오른편에 서는지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부의 왼편에 서냐 오른편에 서냐, 이때 꿀팁은요, 버진로드를 기준으로 줄의 단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 신랑 측, 이쪽이 신부 측입니다. 그럼 신랑은 신부를 항상 가운데 뒀을 때 신랑 측에서 움직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입장할 때는 신부의 왼편에서 입장하고요. 퇴장 행진할 때는 신부의 오른편에 서서 행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아버님도 신부를 가운데 뒀을 때 신부 측 아버님이잖아요. 그래서 신부 측 가까이 서서 신부의 오른편에 서서 입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빠르시죠? 자, 이렇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요. 자, 어차피 우리 신랑 신부님은 입장하시고 행진하시잖아요. 근데 입장하실 때도 팔짱 끼셔도 괜찮지만 좀 사진을 다양하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신랑님이 가볍게 손을 이렇게 뻗으시고 신부님이 가볍게 손을 얹어 주시는 약간 에스코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장하시는 것도 참 예쁜 사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장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까지 마무리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결혼식 정말 잘 마쳤구나 라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은 다 마쳤고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맞절 순서 있습니다. 맞절은요, 우리 아까 어머님들 맞절 하셨듯이 신랑 신부 단상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신랑 신부 맞절이라고 하면 두 분 천천히 맞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절 하실 때도요, 예를 들어서 양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돈이잖아요. 먼저 가셔서 한 분이서 우리 한번 인사 타이밍 한번 맞춰볼까요? 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굳이 각도라든지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지만 신랑 신부님은 잘 붙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하실 때 꼭 한번 미리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랑 신부 맞절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처음에는 한 명이 맞절 할 거야. 맞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절 타이밍과 각도, 내려가는 각도까지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맞절을 마치시면 이제 혼인서약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혼인서약은요, 보통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상이 있으면 신랑 신부가 하객 방향을 보고 계시면 도우미분께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 두 개, 그리고 대본 두 분이 작성하신 서약서 드립니다. 신랑님이 대본을 드시는데요. 보통 대본 드실 때 이렇게 드세요. 네. 근데 이러면 신부와 키 차이가 있으면 신부님 얼굴은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신랑님이 혼인 서약서 받으시면 수직으로 들지 마시고요. 항상 가슴과 수평으로 이렇게 대시거나 잡고 함께 신부님과 봐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켜서 드리기 때문에 후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혼인서약서 진행하시고 혼인서약서 마지막은 2026년 6월 30일 신랑 땡땡땡 신부만 신부 땡땡땡 이렇게 맞춰주시면 사회자가 박수 유도하면서 다음 예물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서약에서 제가 앞을 보고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요.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분 서로 마주 보시고 각자 파일 하나씩 받으시고 마이크 들고 신랑이 먼저 신부가 다음, 혹은 신랑 신부 티키타카 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주보고 하는 경우에는요, 편지 형식도 있습니다. 각자 써온 진심이 담긴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편지를 읽고 함께 혼인서약 낭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신랑 신부님 결혼식에 맞게끔 우리가 결혼식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자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매끄럽고 또 어색하지 않게 흐름을 만들어 잡아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사회자에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30분 가까이 다 돼가는데요. 자, 지금 맞절까지 했고요. 혼인서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물교환인데요. 예물교환도 이제 단상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계시면 도우미 분께서 신랑님 옆으로 먼저 이렇게 예물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그럼 신랑이 살짝 돌아서 신부의 반지만 꺼내서 천천히 신부 손에 반지 끼워주고요. 이어서 신부도 신랑의 반지 받아서 천천히 반지 끼워주세요. 그러면 예물교환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예물교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율이 5대5더라고요. 무슨 비율이냐면 저희는 예물교환 진행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저희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식 시작부터 버진로드 입장할 때 반지를 착용하고 입장하고 싶습니다. 혹은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서로 반지 교환하는 거나 반지 사진 많아요, 더 이상 촬영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물교환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분만 진행하시는 예물교환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화동 입장에서 예물교환하는 버전 설명드릴게요. 뒤편에 화동이 있습니다. 화동의 나이는요, 요즘 한 4세에서 한 8세까지도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회자는 이때만큼은 어른들의 결혼식이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준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제 예물교환의 순서입니다. 오늘 예물교환은요, 정말 특별한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온 신랑님의 사랑스러운 조카 최민준 군이 저기 저 뒤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야, 너무나 또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민준 군 준비됐나요? 네, 대답을 들어보니까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민준 군 입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민준이가 좋아하는 동요도 좋습니다. 혹은 또 좋아하는 어떤 노래든 가지고 천천히 쭉 입장을 하면 신랑님이 신부님 옆에 서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꿀팁인데요. 아이가 가까이 오면 아이에게 가주세요. 끝까지 언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세요 라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가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낮추고 머리 쓰담쓰담 해줘도 좋고요.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가볍게 들어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모든 고마워, 사랑한다 라는 표현 듬뿍 해주시고 아이의 바구니를 신랑님이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는요, 신부님 앞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이 바구니는 바로 옆에 도우미 분께 전달해 드리고 빈손으로 신부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랑 신부 천천히
반지 꺼내서 교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는 예를 들어서 신랑님 조카다라고 하면 신랑 혼주석 쪽에 민준이 어머님이 계실 거고, 신부 조카다라고 하면 신부 혼주석에 민준이 어머님 계시면 민준이 퇴장할 때 함께 손 잡고 이거 잘했어 민준아 하면서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교환 순서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동안 8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뭐 집안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화촉점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은 화촉점화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문 사회자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자가 하객분들이 오늘 결혼식 근데 왜 화촉점화 안 했을까? 오늘 결혼식 왜 예물교환 안 했지? 왜 두 사람 혼인서약 안 했지? 라고 얘기를 꺼내지 않게끔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촉점화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제가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누님분이나 여동생분이 계시면 어머님 대신 자리해서 제가 호칭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입장하셔서 점화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괜찮습니다 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식수는 신랑 신부님 두 분이서 우리의 결혼식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사회자는 항상 돕는 역할입니다. 어떠한 식수는 가지고 있던 간에 돕는 역할이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자, 예물교환까지 설명드렸고, 성혼선언입니다. 성혼선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혼선언이다 보니까 제3자 중 대표가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자가 대신하거나 혹은 양가 아버님 혹은 은사님이 나오셔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사회자나 양가 아버님 중 한 분이서 대표로 진행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진행하는 버전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저는 거의 다 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하는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혼 선언. 지금 제 앞에 서로 사랑하는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땡 양은 일가 친척과 내빈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사회자는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사회자 박세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등으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깔끔하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요. 바뀌는 거는 신랑 신부님 성함 그리고 날짜 정도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아버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무대가 있고요. 단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부 측 혼주석 혹은 신랑 측 혼주석에서 아버님이 대표로 나와서 자리로 가시는데요. 이때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요. 아버님이 자리로 바로 신랑 신부 앞으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무대 어디든 좋습니다. 이 가까운 무대에서 뒤돌아서 하객 방향으로 90도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상으로 가셔서 성혼 선언이든 덕담이든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아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하객분들이 보기에 되게 좀 안정감이 있다. 결혼식 오늘 덕담이나 성혼 선언 준비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으로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아버님들이 진행하시는 성혼 선언은요, 사회자 버전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릅니다. 처음에 오늘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그 감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추가되는 점, 그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문 사회자에게 이렇게 결혼식을 부탁하게 되면 샘플을 다 드리니까요. 혼인서약이라든지 성혼 선언, 덕담 등등 필요한 파일들,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공을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면 여러 개 실제 식장에서 사용했던 대본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성혼 선언까지 했고요. 이제 축하 덕담입니다. 축하 덕담은요, 예를 들어서 방금 신랑 아버님이 우리 신랑 신부 앞에서 성혼 선언을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덕담까지 신랑 아버님이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회자 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아버님의 성원 선언으로 오늘 결혼식이 더욱 뜻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신랑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축하 덕담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요. 아니요. 저희는 신랑 아버님이 덕담해 주시면 이번에는 신부 아버님이 덕담해 주실 건데요 라고 하시면 신부 아버님 무대로 올라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이제 신랑 아버님은 자리로 착석, 신부 아버님께서 덕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멘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 신랑 아버님의 성원 선언으로 오늘 결혼식이 더욱 뜻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하 덕담의 순서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꾸며줄 덕담 순서는 신부 아버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단상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멘트로 덕담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덕담할 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아버님이 덕담하실 때 신랑 신부는 하객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 쉬자. 내 표정 못 보겠지 하고 눈 감고 계시는 신랑님 계시고요. 신부님도 그냥 아래를 쳐다보고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무표정하게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착각하시는 게 이 사이드에서 혹은 아버님 뒤편에서 사진이나 영상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밝은 미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에게 결혼식을 좀 맡겨주시고 또 사전 미팅을 진행하시는 우리 신랑 신부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전부 다 동선이라든지 다 기억 안 나시고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요. 밝은 미소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은 포토샵 요즘 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미소 반드시 끝까지 힘내서 사진 촬영까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하 덕담까지 마치시면 박수 유도하면서 아버님이나 혹은 지인분께서 자리로 착석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절반 마쳤습니다. 축하 덕담 마치면요. 축가 있습니다. 축가는 보통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신랑님이 직접 불러주시거나 혹은 지인분 혹은 지인분들이 불러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님이 직접 불러주실 때는요. 신부님을 무대 위에 단상 앞에 서 계시게 하시고 신랑님은 버진로드 아래로 내려오셔서 신부님을 마주 보시고 이렇게 약간 세레나데 느낌으로 무대에는 신부님만 두시고 불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노래 부르고 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노래가 그대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면 생각합니다 하고 그냥 마이크를 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가만히 마이크 좀 가져가 주세요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대를 생각합니다 땡땡아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 정도 한마디 멘트 남겨주시면 결혼식 분위기 더 끌어오르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꼭 남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신부님 옆으로 가서 가벼운 포옹도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좀 올려주시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지인분께서 덕담을 해주시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이 몸 방향만 서 계시다가 90도로 틀어서 그 축가자석에 계시는 지인분을 마주보고 축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축가자석을 어디를 봐야 하는지 동선은 결혼식 사전 미팅 진행하실 때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때 아셔도 충분히 괜찮으시고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지금 너무 멘붕이에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난 미소만 기억나요 하시면 밝은 미소만 짓고 계시면 우리 매니저분께서 신랑 신부님 이쪽으로 보실게요. 신랑님 버진로드로 나가실게요 라고 다 알려드리니까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주는 뭐냐면요. 이거는 거의 하시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너 결혼한다면서 너무 축하한다. 내가 축하 연주라도 하나 해줄까? 나 바이올린 하잖아. 나 피아노 하잖아. 나 첼로 하잖아. 등등 연주팀 외에 지인분께서 따로 혹은 요즘 아버님들도 많이 하시죠.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축하 연주라고 해서 함께 듣고 오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축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식중 영상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식중 영상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이 있냐면요. 첫 번째,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들어간 두 사람의 영상이냐. 두 번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들어간 부모님 감사 영상이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에피소드만 들어간 영상으로 준비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부모님께 인사 전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식중 영상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러니까 3번과 4번 사이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 양가 어머니께서 밝힌 한 쌍의 화촉점화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인생에 따뜻한 등대이자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두 사람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 담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담긴 영상이 재생이 되고 마치면 박수 유도하면서 두 사람의 정말 사랑과 추억이 가득 담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요, 이 같은 멘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신랑 신부 영상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전에 하셔도 좋고요. 혹은 부모님께 인사 전에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함께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감사 영상이죠. 부모님 감사 영상은 보통 어린 시절 앨범에 있던 그 사진들을 업체로 보내주시면 혹은 직접 제작하시면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면서 BGM이 깔리면서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부모님께 인사 순서 전에 뭔가 이 감사한 마음 더욱더 끌어올려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분위기거든요. 저희 영화 볼 때 어때요? 영화 볼 때 처음부터 막 굉장히 시작부터 극적이거나 극적이어야 할 부분에 잔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결혼식도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가 때는 뭔가 텐션이 오르고 부모님께 인사 때는 뭔가 잔잔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 부모님께 인사는 영상을 보고 오면은 더욱더 여운 있는 느낌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식중 영상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식중 영상 따로 제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야외식이라서 스크린이 따로 없어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못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9번까지 적어 놓은 거는요, 이 중에서 한 14번 14개만 선택하셔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19개 다 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줄에 없는 일부 예식 식순에서 제가 1000건 이상 결혼식 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예비 신랑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이거 할래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거의 다 들어있는 식순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결혼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라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식중 영상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신랑 신부가 부모님 앞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어떤 동선이냐, 단상 앞에서 이제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 그리고 버진로드를 건넙니다. 자, 버진로드 건너서 신부 측 부모님 앞에서 또 인사하시고 그리고 버진로드 앞쪽으로 다시 이동하시거든요. 결국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동을 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쯤 되면은 내빈 인사 보통은 행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신랑님의 긴장이 굉장히 많이 풀리세요. 그래서 자, 부모님께 인사 식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신랑님 막 먼저 가 있어요. 먼저 가서 신부님은 막 드레스도 들고 막 이렇게 좀 천천히 오셔야 되는데 먼저 성큼성큼 가서 신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고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신랑님이 너무 기진맥진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축가를 신랑님이 불러주셨어요. 축가를 신랑이 부르고 그리고 식중 영상이 없고 인사합니다. 아, 내 역할 다 끝났다, 잘 마쳤구나 라고 해서 기진맥진해서 땅을 보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신부의 드레스 꽁무니만 보면 천천히 쫓아가시는데 이거 두 개 다 정말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은 계속해서 플레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의 손을 잡고, 신부가 드레스가 무거우면 양손 다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라도 살짝 부축하는 느낌으로 함께
이렇게 잡고 어느 동선을 가시던 간에 사진을 찍히던 간에 영상을 찍히던 간에 항상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주셔야 마지막까지 하객들 보기에도 뭔가 편안하게 예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앞에 서시면요, 먼저 항상 인사는 신부 측 드리고요, 신랑 측 인사를 드리는데 이때 정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정해야 되냐면요, 신랑님께서 내가 큰절을 할지 아니면 90도 인사를 할지 정하셔야 되는데요. 10커플 중 한 6, 7커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절 많이 하시고요. 90도 인사하는 경우는 야외 예식이거나 혹은 사진 좀 더 깔끔하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도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4명이서 이제 인사를 받고 안아주는 상황입니다. 안아줄 때 누구를 먼저 두 사람이서 안아주려고 하면 반드시 두 사람은 기다리게 되거든요. 어색하고 좀 뻘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지하고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당일날 인사한 사람, 앞사람 반드시 부모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앞사람 안아주시고, 신랑 신부의 드레스가 혹은 동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리를 바꿔서 다시 한번 앞사람 안아주시면 네 사람 동선 꼬임 없이 안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특이사항으로 부모님 한 분만 한 분은 공석으로 두고 착석하시는 경우에는 천천히 한 명이 한 분이 우리 신랑 신부 한 사람씩 안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눈물 방지용이라고 하죠. 3명이서 함께 이렇게 안고 이렇게 뭔가 좀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은 반드시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건너와서 신부 측 앞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인사 마치고요. 그리고 버진로드까지 오시면 이제 진짜 내빈 인사 그리고 행진만 남았습니다. 내빈 인사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빈 인사는요, 오늘 와주신 하객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버진로드 끝에 서서 사회자 멘트 들으시고요. 신랑 신부 인사하면 타이밍과 각도 이때도 맞추시면 좋겠죠. 함께 맞춰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빈 인사 마치고 나서는 보통은 이제 헬퍼 이모님이 바로 붙거든요. 신부님 뒤편에 붙어서 드레스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시간 동안 사회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 채우는 멘트를 충분히 이어가고요. 오디오 채우는 멘트라고 하면 보통 이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닮아있는 신랑 신부 두 사람 이렇게 하객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행진의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부부가 되었고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인데요.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버진로드 출발부터 끝까지 갈 동안 정말 큰 박수, 아낌없는 박수로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두 사람 행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죠. 자, 헬퍼 이모님께서 보통은 10초에서 15초 내로 드레스 정리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모님이 손이 좀 느리신 분이 배정이 되면 그래도 전문 사회자는 괜찮습니다. 이모님과 사인을 맞추고 행진 콜을 드리기 때문에 이모님이 신부 드레스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행진하게끔 하는 사회자는 없거든요. 네, 전문 사회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행진하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행진 이 세 개는 보통은 음원 타이밍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회자에게 저희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행진곡은 이렇게 골랐고요. 각각 몇 초에 입장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사회자가 대본 연습하면서 언제쯤 내가 입장 멘트 외치면 좋을지 대본에 적어 놓거든요. 그렇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니요, 저희는 그냥 5중주, 3중주, 연주팀 연주로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라고 하시면 따로 말씀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행진하면 쭉 행진하시면 되는데요. 행진은 제가 24년도에 결혼을 한 유경험자로서 두 가지 꿀팁을 꼭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진을 받아보니까요. 진짜 너무나 이렇게 하길 잘했고 사진도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버진로드 어차피 출발부터 중간까지는 이때도 사진 받거든요. 사진 받으시는데 사람이 너무 작게 나와요. 그래서 보정을 맡기기 아쉬운 그런 사진이라서 그냥 추억용으로 간직해 두시면 되고, 버진로드 중간 이후부터는 이때는 진짜 사진 너무나 예쁘게 나오거든요. 활짝 웃는 모습에 하객 방향으로도 인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랑 신부가 안 친해요. 이 말이 뭐냐? 서로 빨창을 끼는데 왔어. 고맙다. 그래. 왔어. 악수하고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진 받아보시면 두 사람 서로 딴 데 보고 있고 안 친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연회장 가서 또 인사드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방향은 그냥 한 45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45도? 좋아요. 이 정도 인사해 주시고, 두 분 꼭 버진로드 중간부터는 말씀 좀 나눠주세요. 오늘 결혼식 어땠어? 너무 행복하다. 근데 배고프네. 그래,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 오늘 마치고 진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 대화하셔도 한 5초 흘러가거든요. 그때 동안 많이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신부님이 자꾸 아래를 보세요. 네. 키가 작으신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높은 힐을 좀 통굽을 신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정도 높이를 신지 않으셨거나 혹은 키가 크신 신부님 가운데서도 자꾸 발을 좀 바라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야외식이건요 혹은 실내에서 진행하시던 간에 얼굴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가 지면 이것도 정말 너무나 아쉽고 예쁘게 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자가 버진로드에 서는 순간부터는 정면을 잘 보라고 그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미소, 정면을 바라보면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끝에 도착하시면 포토그래퍼 분께서 사진 많이 찍어 주시거든요. 사진 찍어 주시고 마지막 그림은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이때 이제 BGM이 바뀌거나 연주팀 연주가 바뀌면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폐식 선언을 드리면서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어서 두 분 동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버진로드 끝까지 오셔서 이제 가족, 친지, 친척, 친구 순서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못 드렸죠.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10커플 결혼하시면 한 3커플 정도는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벤트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닭 날리기. 네, 닭 날리기도 있고요. 그리고 퀴즈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 관련된 퀴즈.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 신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 마치고요. 신랑 신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나라, 몇 박 며칠로 갈까요? 등등의 신랑 신부에 관련한 퀴즈.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신라 호텔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신라 호텔 몇 호에서 했을까요? 등등의 좀 위트 있고 재밌는, 쉽게 맞추기 어려운 이런 퀴즈, 업다운으로 사회자가 힌트를 드릴 수도 있고요. 등등의 퀴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뽑기입니다. 럭키드로우라고 하죠. 미리 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번호를 써서 추기를 받고 식권을 드리면 그분들이 식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럭키드로우 시간에 신랑 신부가 한 명씩 그 함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번호를 뽑아서 몇 번 부르면 몇 번님 앞으로 나오시면 사회자가 관계 묻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함께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등등 재밌고 위트 있게 진행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요. 가위바위보도 있고요. 또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결혼식에서 진행하기는 딱 뽑기까지가 좀 클래식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을 유지할 수가 있지, 가위바위보부터는 약간 좀 대학교 MT온 레크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결혼식을 준비하시면서 요즘 인스타나 등등 각종 SNS에 릴스 많이 보실 겁니다. 릴스 보시면 훌륭한 정말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릴스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맞절 순서입니다.
맞절 순서에서 저는 보통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냐? 네, 이어서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봐 주시고요.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두 사람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진행하면서 박수 유도를 하는데 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자, 신랑 신부 지그시 눈을 감아주세요. 몇 년 전 처음 연애하던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서 어떻고 저떻고 쭉쭉 뭔가 감동적인 멘트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식순마다 멘트가 계속 길어지면 하객분들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처음에 줬던 그 임팩트를 가져오실 수가 없겠습니다. 화촉점화부터 보통 시작이 되죠. 양가 어머님 어떻게 미사오를 꾸미는데 그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고 저렇게 고생을 하셨고 신랑 신부가 걸어올 이 길을 두 분께서 힘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쭉쭉쭉 이어지면 당연히 몰입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모든 식순에 넣지 말고요. 많으면 2개, 그리고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감동적인 멘트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줄에 없는 예식 일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벌써 한 1시간 가까이 좀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식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례가 있는 예식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주례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부분은 여기 화촉정화와 신랑 입장 사이에 주례 선생님 소개가 들어가고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등단하신 이후에 사회자석에서 사회자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소개를 드리고 신랑 신부가 똑같이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상에 주례 선생님 서 계시고 신랑 신부가 주례 선생님 앞에 도착을 하면 이어서 맞절, 혼인서약, 예물교환 진행하시면 진행하시고요. 성원설원, 덕담이 아니라 주례사로 바뀌겠죠. 네, 주례사까지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내려오시면 사회자가 오늘 큰 수고해 주신 주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등의 멘트와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때 보통은 목사님이나 교수님 혹은 정치인분께서 꽤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도맡아서 쭉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자가 목사님께서 맞절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혼인서약 순서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순마다 짧게 사회자가 식순 안내드리고 진행, 안내드리고 선생님이 진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례 없는, 주례 있는 결혼식 일부 식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잡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밝은 미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소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 마치고 내가 여기가 진짜 아파야 내가 오늘 예쁜 사진, 영상 많이 남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니까요. 밝은 미소 꼭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놨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회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결혼식 사회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결혼식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 돌발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전문 사회자는 누구나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저처럼 뉴스나 MC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실제 지상파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은 무조건 매끄럽게 잘 대처가 가능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혼식에 있어서 돌발 상황은 정말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회자 왜 써야 되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식의 흐름을 맞춰갑니다. 이게 식순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식순이냐? 어머님들이 점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점화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보지도 않고 이제 어머님 맞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만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흐름에 맞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축가를 마치고 하객의 박수 소리가 좀 더 계속해서 이어지고
막 앵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여운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회자가 바로 멘트 들어가기보다는 흐름을 좀 읽으면서 천천히 멘트 들어가거나 상황 묘사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 맞게끔 드리는 멘트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순의 매끄러운 흐름을 단지 대본에 있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함께 결혼식을 진행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 전문 사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맡기시면요 너무나 좋죠. 일단은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한데 일단 대본이라든지 이런 샘플들 다 내가 구해서 작성해서 드려야 되는데 전문 사회자를 사용하시면 꼼꼼한 사전 미팅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한 샘플 대본이라든지 음원 등도 좀 사회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미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꼼꼼한 동선까지 한번 파악하면서 내 결혼식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좀 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개 꿀팁 드렸잖아요. 물론 저에게 결혼식을 맡겨주시는 우리 감사한 신랑 신부님께는 더 많은 팁과 이런 샘플들을 제가 미팅 때 전해드리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좀 충분한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미리 준비함으로써 예식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향하는 사회는요, 대학생 그런 축제 그런 행사처럼 MC의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회 또 제가 지향하는 사회 느낌은 결혼식의 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막 뭔가 까불까불 한다거나 뭔가 너무 장난스럽게 진행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좀 격식 있는 예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라 호텔이라든지 워커힐이라든지 5성급 이런 호텔에서 정말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타워도 자주 가고요. 거의 서울에 있는 결혼식은 안 가본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웨스틴 조선도 많이 가고요. JW 메리어트도 많이 가고요. 등등 많이 가니까요. 저에게 결혼식을 맡겨주시면 오늘 미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설명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대본이요. 이거 2개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식순 체크리스트랑 그리고 사회자가 필요한 이유 4개 정도 적어놨고요. 중간중간 제가 예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다 지금 제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예식사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